안녕하세요. 한지명입니다. 요즘 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IFRS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 중에 사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3번입니다. 변동대가의 추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업은 X7년 12월 1일에 고객인 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기업은 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고객, 유통업자는 또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게 되죠. 기업은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에 표시된 개당 가격 100원에 제품 1000개를 이전해요. 개당 100원에 1000개니까 총 대가는 10만 원이 되겠죠. 제품에 대한 통제는 X7년 12월 1일에 고객에게 이전이 됩니다. 고객은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기업의 고객은 보통 제품을 획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고객이 최종 고객에게 최종 판매를 해야 이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기업에게 지급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X7년 12월 1일 이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될 때 지급 청구권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통제가 이전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단계의 리뷰 프레임을 살펴볼게요. 이 검토 사항 부분 먼저 볼게요. 5단계에서 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을 하려면 통제가 이전돼야 되죠. 이 통제의 개념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겠죠.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고객에게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죠. 그런데 지금 지급 청구권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경우에는 통제 이전의 지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 이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지급 청구권이죠. 그런데 이 지급 청구권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다른 통제 이전의 지표, 법적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물리적 점유가 이전됐는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됐는지, 고객이 자산을 인수, 수락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판단을 한 거겠죠. 사실 이 사례가 5단계 수익인식의 사례가 아니어서 이 사실관계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이 분명한 점은 이 지급 청구권 하나만 가지고 이 통제가 이전됐다, 이전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변동대가 추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사항을 볼게요. 변동대가 부분인데요. 먼저 변동대가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변동대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변동대가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서 그 판단된 방법에 따라 거래 가격을 산정하게 되죠. 그 다음 추정된 금액의 위험을 고려해야 되죠.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입니다. 그 추정된 변동대가, 추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이 다음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양적인 방법인데요. 일단 유의적인 부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 그 크기를 고려합니다. 이 중요한 금액이 취소될 수 있는지 그 크기를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그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이 추정된 변동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양적 금액은 정보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질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대가 추정치까지 고려해서 변동대가를 추정을 했어요. 그 다음엔 매 보고 기간 말에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변동대가의 리뷰 프로세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업, 고객, 유통업자, 최종 고객이 있는 사례였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 고객이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를 해야 기업에게 지급 청구권이 발생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계단 가격이 100원이었고 제품 1000개를 이전을 해요. 그래서 총 대가가 10만 원인 계약이었어요. 자, 이제 먼저 변동 대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계약상 변동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암묵적 가격 할인을 기업이 제공할 것이라고 고객이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 근거 및 판단 결과를 보실 건데요. 지금 이 사례가 이 사실관계와 검토 근거 및 판단 결과를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프로세스를 쭉 기술을 했거든요. 기업이 어떤 프로세스를 했는지를 쭉 기술을 해놨지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서 그걸 취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놓지를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 근거 및 판단 결과를 보시면 기업의 판단 결과죠. 과거 실무에 기초해서 봤을 때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은 고객에게 가격 할인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 할인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했죠. 이런 과거 실무를 봤을 때.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가격 할인을 하게 되면 제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약의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기업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변동 대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변동 대가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 기업은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방법이 이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이라고 봤대요. 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겠죠. 자, 이렇게 기대값이라는 방법을 판단했으니까 이 판단된 방법에 따라 거래 가격을 산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기업은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상당히 있고 관측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이러한 제품에 대해 판매 가격의 약 20%의 가격 할인을 부여했대요. 현행 시장 정보는 가격을 20% 낮춘다면 유통망을 통해 유통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걸 암시한대요. 이 시장 정보를 봤을 때 충분히 20%만 낮추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여러 해 동안 20%보다 유의적으로 큰 가격 할인을 부여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한 20%만 낮춰주면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대값 방법을 사용해서 기업은 거래 가격이 20%를 할인한 80원에 제품 1000개를 곱한 8만 원이 될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제 추정된 변동 대가 8만 원이 나왔죠. 이 8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유의적인 부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 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판단해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이 양적인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문단 57의 요소를 참고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취소될 수 있는 크기와 가능성을 높이는 이 요인들을 고려해서 판단했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에서 생기는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지라도 현행 시장 추정치의 기초에서 기업은 단기간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장기간 미해소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 상당한 과거 경험과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현행 시장 정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자, 그러면 제한된 경험만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 취소될 수 있는 크기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기업은 이 누적 수익 금액 8만 원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했어요. 계속해서 사례 23의 B를 보실 건데요. 사례 23의 B는 지금 다른 정보는 다 동일한데 가격 할인 추정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 판단도 동일하게 기대값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관측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과거에 비슷한 제품에 부여한 가격 할인은 판매 가격의 20%에서 60%로 그 범위가 넓었다. 아까 사례 23의 A에서는 딱 20%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20%에서 60%로 넓은 범위가 주어져 있죠. 현행 시장 정보도 제품을 유통망에 유통시키려면 가격을 15%에서 50%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암시한대요. 자, 이 상황에서 기대값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추정한 금액은 40%의 할인을 제공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추정치는 100원에 40% 할인을 한 60원에 제품 1000개를 판매를 했으니까 6만 원이 됐겠죠.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을 봐야 되겠죠. 추정된 변동대가 6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유의적인 부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고려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역시 약적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7의 요소들을 고려를 했어요. 일단 대가가 매우 민감한지를 살펴봤죠. 그런데 기업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진부화 위험이 높고 그 제품 가격 결정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던 경험이 있대요. 그렇다면 대가가 매우 민감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대가가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 진부화 위험에 매우 민감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폭넓은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이 제품을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유통시키려면 넓은 범위의 가격 할인을 제공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6만 원을 거래 가격에 포함할 수 없겠죠. 이미 인식한 누적 그 수익 금액 6만 원 중에서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이 6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기업의 가격 할인이 20%에서 60% 범위에 있어요. 그런데 시장 정보는 15%에서 50% 범위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의 실제 결과가 시장 정보와 일관된대요. 그러면 이 시장 정보를 반영해서 조정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업이 거래 가격 5만 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추정된 변동대가 5만 원으로 검토를 했더니 이 5만 원은 50% 가격 할인을 한 거죠. 이게 요 범위에 둘 다 포함이 돼요. 이 두 가지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되고 이 5만 원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 유의적인 부분을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 5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매 보고 기간 말에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보고일마다 거래 가격 추정치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